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일본 오픈 트레이닝에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등장하여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이강인 선수의 부상이 심각한 햄스트링 부상이 아니라 단순 근육 경련이나 경미한 근육 통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열도를 후끈하게 만들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인기 이유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풋볼픽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매체의 VIPSG는 23일 이강인은 PSG의 새로운 스타라며 이강인의 인기를 보도했습니다. VIPSG는 이강인은 일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가 PSG 비행기에서 내리자 많은 팬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일본에서 이강인의 인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 PSG는 일본에 있고 그들의 스타는 더 이상 네이마르가 아니다. 파리에 남아있는 음바페도 아니다. 이강인은 그들에게서 스타를 인계받아 공항에서 현지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라며 이강인이 네이마르, 음바페의 뒤를 이어 PSG의 새로운 스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24일 오후 7시경에 이강인 선수가 선수들과 함께 오픈 트레이닝 경기장에 나타났습니다. 이강인은 동료들과 즐겁게 얘기를 나누며 일본 팬들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눴는데요. 이강인은 아직 컨디션이 완전 회복이 되지 않아서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예정대로 야외에서 전체 훈련이 아닌 내부에서의 회복 및 컨디션 관리를 받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다만 현재 주목받는 사실은 국내 언론이 연일 심각하게 보도했던 햄스트링 부상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우 교체 아웃 지시를 받고 혼자서 걸어갔고 일본 투어 시에도 밝은 모습과 절뚝이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내릴 때에도 본인의 캐리어를 직접 들고 내리는 등의 모습이 관찰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볼 때 이강인 선수의 부상이 햄스트링이 아닐 수 있다. 경미한 근육 통증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24일 PSG 선수단이 일본 오사카에 도착한 뒤 첫 훈련을 실시했지만 이강인은 훈련장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다른 프랑스 매체들도 PSG가 이강인의 부상에 대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상이 심각했다면 구단 클럽하우스에 남았을 것이라며 이강인의 부상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번 일본 오사카에서의 첫 훈련에는 네이마르가 참여하였고 득점도 기록했다며 보도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24일 이강인이 계속해서 투어에 함께한다는 사실은 의료진이 이강인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이라며 만약 정말로 이강인의 부상이 심각했다면 노멘데스 노르디 무키엘레의 경우처럼 추가 치료를 위해 프랑스로 복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강인이 최근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주전 선수가 일시적으로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비일비재하며 이강인은 햄스트링 부상이 아니라 경미한 근육 통증이나 근육 경련이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근육 경련과 햄스트링 부상은 둘 다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는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강인이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것은 구단에서 밝힌 적이 없지만 르하브르와 친선전에서 경기 해설진이 이강인의 모습만 보고 햄스트링이라는 표현을 해서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 축구 선수들은 경기 중 경련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오넬 메시는 2018년 월드컵 중 아르헨티나 대 프랑스 경기에서 경련을 겪었습니다. 경기 중반 그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그라운드에 쓰러졌으며 초기에는 햄스트링 부상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겪은 것이 햄스트링 부상이 아니라 단순한 근육 통증 및 경련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많은 축구 팬들에게도 화제가 되었던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있습니다. 그는 2016년 챔피언스 리그 도중에 단순 근육 통증 및 경련을 겪었으며 처음에는 그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다고 언론에서 확대 해석을 했지만 검사 결과 그가 겪은 것은 햄스트링 부상이 아닌 단순한 근육 통증 및 경련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인 메시와 호날두 모두 근육 통증 및 경련 부상 이후에도 특별한 치료 과정 없이 계속해서 경기를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은 허벅지 뒤쪽을 따라 움직이는 세 개의 근육 그룹인 햄스트링 근육 중 하나가 최대로 늘어난 상태에서 갑자기 근육에 힘이 들어가 과부하가 되어 발생하는데요. 햄스트링 근육은 허벅지 뒤쪽을 따라 엉덩이에서 무릎 바로 아래까지 이어지는 세 개의 근육 그룹으로 다리를 뒤로 똑바로 펴고 무릎을 구부릴 수 있게 합니다. 이 근육들 중 하나가 신체 활동 중에 한 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축구 선수들에게는 흔한 부상 중 하나입니다. 일단 햄스트링 부상의 경우에는 최소 2주에서 3주, 4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꽤나 심각한 부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절뚝거리거나 목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일상적인 근육 활동을 삼가하면서 충분히 회복해야 합니다. 근육 통증 및 경련 부상은 근육이 갑자기 심하게 수축하는 것 말하며 종종 찌릿거림이나 쥐어짐과 같은 느낌을 동반합니다. 경련은 주로 근육 피로, 열수분 및 전해질 부족,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근육 경련은 보통 몇 초에서 몇 분 동안 지속되며 자세 교정과 이완 운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근육 경련은 비교적 일시적이고 덜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PSG 소식에 정통하며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 RTL 스포르트 등에 기고하는 압델라흐 불마 기자는 22일 자신의 SNS에 이강인의 상태에 대해 투어 기간 1년의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계속하기 위해서라며 이강인이 투어에서 뛰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언급에서 부상 기간이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이강인이 계속 나오기 위해서 검사를 받는다고 밝힌 만큼 당장 장기간 결장해야 할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 부위가 햄스트링이라 자칫 고질적인 부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존재하지만 경기 후에도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기에 검사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아시아 투어에 문제 없이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일본 투어 중인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관심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인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PSG는 일본, 한국을 방문하는 프리시즌 아시아 투어가 예정돼 있는데요. PSG는 오는 25일 일본 오사카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뛰고 있는 사우디의 알 나스르와 친선전에 나섭니다. PSG는 28일 세레소 오사카와 상대한 뒤 8월 1일 도쿄에서 인터 밀란과 대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한국으로 이동한 PSG는 8월 3일 부산에서 전북 현대와 대결이 예고돼 있습니다. 2년 연속 일본을 찾는 PSG는 상상 이상의 수익을 올릴 예정인데요. 지난해 PSG의 공개 훈련을 볼 수 있는 유료 티켓 4만 장이 수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같은 기간에 일본 대표팀이 경기를 가졌지만 관중 수는 1만 명 정도에 그친 걸 볼 때 일본의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PSG의 일본 투어는 더 규모가 큽니다. 선수들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며 기념품까지 제공되는 소수의 호스피탈리티 스페셜 티켓의 가격이 무려 300만엔 약 2,8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PSG 대 오사카의 티켓도 10만엔 약 93만 원이며 PSG 대 인터 밀란의 티켓은 20만엔 약 187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 매체 빅토리는 세계 최고 구단 PSG가 2년 연속 일본을 찾는다. PSG는 일본에서 경기 외에도 기자회견과 축구 클리닉 등 각종 이벤트를 열 계획이라 일본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PSG는 단순한 축구 투어가 아닌 브랜드 투어를 하고 있다. PSG는 음바페와 네이마르에 이어 메시까지 영입했다. 최근에는 스페인 대표 출신 루이스 엘리케를 선임했고 한국 대표 이강인까지 발표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PSG는 일본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PSG는 일본 내에서 사무실과 카페까지 여는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축구팀뿐만 아니라 핸드볼, e스포츠 팀 등이 일본을 찾고 있다며 일본 시장에 주목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큰 상품성과 구매력을 지니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쿠보를 영입했어야 했는데요. 정말 쿠보를 영입하지 않고 이강인을 영입하여 전력 강화에 진심인 파리 생제르맹의 영입 기조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이강인을 환영하는 움직임이 예상보다 뜨거워서 일본의 유명 스포츠 매체는 24일 일본인이 이강인의 열광적인 이유에 대해서 보도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주요 이유는 그의 축구 실력과 아시아 축구에 대한 희망뿐 아니라 일본의 축구 희망 쿠보와의 우정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축구 실력입니다. 이강인은 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서 뛰어난 축구적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기술적인 기량, 패스 정확도, 골 결정력, 그리고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일본 축구 팬들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시아 축구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아시아 축구 선수로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뛰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는 아시아 선수로서 유럽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있으며 이것은 아시아 축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처럼의 감동과 센세이션이 한국과 일본 전 아시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쿠보 선수와 이강인의 우정입니다. 두 선수는 공통적으로 스페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함께 훈련하고 경기를 치르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요르카에서 한 시즌을 함께 보내면서 그들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다는 것은 이미 많은 축구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그들이 성장하면서도 계속되어 이제는 프로축구 선수로서 서로를 경쟁자로도 그리고 동료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쿠보의 이러한 우정은 일본에서 많은 호감을 얻었습니다. 이번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에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트윗을 올려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쿠보는 일본 축구의 미래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그의 이강인이 활약할 때마다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응원하며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일본 팬들에게 이강인에 대한 엄청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쿠보 선수도 이강인 선수처럼 일본인들에게 국민 아들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강인을 보며 아들의 절친처럼 생각하며 그들의 관계는 두 선수가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가는 모습에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강인이 입국했을 때 다른 선수들보다 열렬히 이강인의 모습을 반가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